야, 다들 왔어? 오늘은 내가 겪은 일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내 몸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긴 이야기를 해줄게. 혹시 지금 밥 먹고 있거나 비위 약한 친구들은 영상 끄거나 이어폰 빼는 게 좋을 거야. 이건 귀신이 나오는 심령 현상 따위가 아니거든. 사람이 사람을 재료로 쓰는 아주 역겹고 비릿한 육체적인 이야기니까. 내 왼쪽 허벅지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마치 짐승에게 물어 뜯긴 것 같은 이 흉터가 그날의 증거야. 너네 요즘 신축 아파트들 보면 어때? 겉은 번쩍번쩍하고 커뮤니티 시설이다 뭐다 해서 엄청 화려하잖아. 내가 작년에 보안요원 알바로 들어갔던 곳도 그런 곳이었어. 강남 한복판에 있는 최고급 주상복합.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알펠리스. 월세만 몇백만 원씩 하는 곳이니까 보안이 얼마나 철저하겠어. 나는 야간조라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지하 주차장 순찰이랑 CCTV 모니터링을 담당했어. 처음 일주일은 꿀이었지. 입주민들도 다들 점잖고 마주칠 일도 거의 없었으니까. 주차장도 무슨 백화점처럼 밝고 깨끗했어. 근데 이상한 점이 딱 하나 있었어. 첫날 선임이 인수인계할 때 다른 건 대충 설명하더니 딱 하나만 죽어라 강조하는 거야. 야, 김씨. 엘리베이터 탈 때 절대 화물용 비상 승강기는 타지 마. 그리고 만약에라도 엘리베이터가 오작동해서 지하 4층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비상벨 누르고 문을 강제로라도 열어서 탈출해. 알겠냐? 이건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이야. 나는 속으로 무슨 지하에 금괴라도 숨겨놨나 싶었지. 그냥 지하 깊은 곳은 통신이 안 터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 경고는 내 목숨을 살리려는 마지막 동아줄이었던 거야. 사건이 터진 건 근무한 지 딱 보름째 되던 날이었어. 새벽 3시 40분쯤 됐나? 순찰을 도는데 배가 미칠 듯이 아픈 거야. 저녁에 먹은 편의점 도시락이 상했는지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하늘이 노랗게 보이더라고. 1층 로비 화장실로 뛰어갔는데 하필이면 청소 중이라 잠겨 있었어. 급한 마음에 지하 주차장 구석에 있는 기사님들 전용 화장실을 쓰려고 눈에 보이는 비상용 승강기 버튼을 눌렀지. 평소엔 절대 안 타는데 그날은 바지에 지리기 직전이라 이성이 마비된 상태였거든.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지하 2층을 눌렀어. 문이 닫히고 내려가기 시작했지. 근데 이 빌어먹을 엘리베이터가 멈추질 않는 거야. 지하 2층, 3층, 4층. 숫자가 계속 바뀌는데 속도가 줄기는커녕 점점 빨라져. 덜컹거리는 소리도 심상치 않았어. 일반적인 기계 소음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짐승의 목구멍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듯한 쿠 하는 바람 소리가 들렸어. 그러더니 표시판에 없는 숫자가 뜨더라. -5 지하 5층. 설계도면에도 엘리베이터 버튼에도 없는 층이었어. T- 하는 맑은 도차음과 함께 문이 열렸어. 나는 그때 내가 지옥의 입구를 제 발로 찾아왔다는 걸 깨달았어야 했어.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냄새가 있었어. 너네 정육점 한여름에 문 닫아놓고 고기 썩히면 나는 냄새 알아? 피비린내랑 내장이 썩어서 가스가 찬 듯한 시큼하고 역한 단내. 맞는 순간 위산이 역류할 정도로 끔찍한 악취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데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는데 천장에 달린 붉은색 비상등 하나가 간신히 깜빡거려서 앞이 보였어. 손전등을 켜고 밖으로 나갔는데 바닥의 감촉이 이상했어. 콘크리트의 딱딱함이 아니라 물에 젖은 스펀지나 두꺼운 고무판 위를 걷는 것처럼 푹신거리면서도 끈적했어. 발을 뗄 때마다
전투화 밑창에서 쩍쩍 추룹하는 소리가 났어. 그 소리가 너무 적나라해서 마치 누군가가 내 발바닥을 혀로 핥는 것 같았어. 벽을 비춰봤어. 아파트는 분명 지은 지 1년도 안 된 신축인데 벽지가 습기를 머금어서 우는 것처럼 울퉁불퉁하더라고. 가까이 가서 손으로 눌러봤는데 그건 벽지가 아니었어. 그건 가죽이었어. 아주 거대하고 핏기가 싹 빠져서 창백하게 질린 사람의 피부 같은 재질. 더 소름 끼치는 건 내 손가락이 닿는 순간 벽 안쪽에서 두근 하는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는 거야. 벽 뒤에 배관이 흐르는 게 아니라 거대한 혈관이 뛰고 있었던 거지. 공포에 질려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뒤를 돌았는데 문이 이미 닫혀버렸어.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먹통이야. 비상계단이라도 찾아야겠다 싶어서 복도를 따라 걸었어. 걸을수록 그 썩은 단내는 점점 진해졌고 어디선가 꼬르륵 꼬르륵 하는 액체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어. 한 50m쯤 걸었나? 복도 끝에 거대한 철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은 기계실처럼 보였어. 나는 거기서 그 아파트의 진짜 정체를 보고 말았어. 그 광경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야. 기계실 중앙에는 아파트 위층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대한 배관 수십 개가 모여 있었어. 근데 그 배관들이 플라스틱이나 쇠 파이프가 아니었어. 반투명한 막으로 되어 있어서 안이 들여다 보이는데 그 막이 붉은색 실핏줄들로 뒤덮여서 꿈틀거리고 있었어. 그건 거대한 창자였어. 살아있는 생체 조직으로 만든 배관이었지. 그리고 그 배관 안으로 무언가가 쿵쿵 하면서 위에서부터 떨어지고 있었어. 처음엔 음식물 쓰레기인 줄 알았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었어. 팔다리가 기이하게 꺾이고 옷이 다 찢겨나간 사람들이 투명하고 끈적한 젤리 같은 액체에 휩싸여서 배관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어. 개 중에는 이미 죽어서 시퍼렇게 질린 시체도 있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어. 배관을 타고 내려오던 한 여자랑 눈이 마주쳤는데 입이 무언가로 꿰매져서 비명도 못 지르고 눈물만 흘리면서 나를 쳐다보더라고. 손톱이 다 빠져버린 손으로 배관 벽을 긁으면서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데 그 눈빛이 살려줘가 아니었어. 도망쳐였지. 그 배관들은 바닥에 있는 거대한 수조 같은 곳으로 연결돼 있었어. 그 수조 안에는 붉은색 액체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배관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풍덩하고 그 액체 속으로 빠졌어. 그러자마자 치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피부가 흐물흐물하게 녹아내리고 하얀 뼈가 드러나면서 서서히 그 붉은 액체와 하나가 되어가더라고. 그 아파트는 사람을 녹여서 그 에너지로 돌아가는 거였어. 난방, 온수, 전기. 입주민들이 쓰는 그 모든 게 사실은 지하에서 갈려나가는 사람들의 고혈이었던 거야. 벽에서 느껴지던 그 온기, 바닥의 훈훈함, 그게 다 사람의 체온이었던 거지.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으려는데 내 등 뒤에서 쇠를 긁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어. 새로운 자재가 들어왔군. 이번 건 근육이 좀 붙어 있어. 뒤를 돌아보니 낡은 경비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 근데 그건 사람이 아니었어. 얼굴 피부가 여기저기 다른 사람의 피부로 기워져 있었는데 꿰맨 자국 사이로 노란 고름이 뚝뚝 흐르고 있었어. 눈은 한쪽이 없고 텅 빈 구멍만 나 있었지. 더 끔찍한 건 놈의 팔이었어. 한쪽 팔은 멀쩡한데 다른 쪽 팔은 손목 아래가 없고 정육점에서 쓰는 고기 분쇄기의 칼날처럼 생긴 날카로운 쇠붙이가 박혀 있었어. 그놈이 내 쪽으로 달려오는데 진짜 짐승 같았어. 나는 옆에 있는 철제 캐비닛 뒤로 몸을 날렸지만 놈의 속도가 너무 빨랐어.
놈의 칼날팔이 내 왼쪽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갔어. 푸. 고통은 나중에 왔어. 처음엔 그냥 뜨거운 물을 부은 것 같았지. 바지를 내려다보니 허벅지 살점이 큼지막하게 떨어져 나가서 덜렁거리고 그 사이로 하얀 허벅지 뼈가 그대로 드러나 있더라.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어. 끄악. 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는데 놈이 천천히 다가왔어. 바닥에 떨어진 내 살점을 집어들더니 그걸 입으로 가져가서 우적 씹어먹는 거야. 생고기를 씹는 그 질겅거리는 소리가 기계실 안에 울려 퍼졌어. 싱싱하네. 벽체 보강제로 쓰면 딱이야. 놈이 다시 칼날을 치켜들었어. 나는 죽기 살기로 옆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고 놈의 얼굴을 향해 뿌렸어. 푸악. 하얀 분말 가루가 터져 나오면서 놈이 시야를 가리고 기침을 하는 사이 나는 피가 철철 흐르는 다리를 끌고 반대편 복도로 뛰었어. 아니, 거의 기어갔지. 피냄새를 맡아서인지 아파트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어. 도망치는데 이 썩을 놈의 아파트가 살아있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어. 복도 양옆의 벽들이 서서히 좁혀지기 시작하는 거야. 말랑말랑했던 벽면이 갑자기 딱딱하게 굳으면서 벽에서 튀어나온 가시 같은 붉은 혈관들이 내 옷과 피부를 잡아당겼어. 마치 끈끈이 주걱에 걸린 파리가 된 기분이었어. 그때였어. 벽에서 튀어나온 손가락 굵기의 붉은 촉수 하나가 내 상처 입은 허벅지 안쪽 뼈가 드러난 부위로 파고들었어. 그 느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 차갑고 미끌미끌한 무언가가 내 찢어진 근육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뼈를 감싸는 그 소름 끼치는 감각. 내 몸의 피를 빨아들이는 쪽쪽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바로 울렸어. 놈들은 내 상처를 통해 내 몸 안으로 들어와 나를 통째로 삼키려고 했던 거야. 나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맥가이버 칼을 꺼냈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촉수는 이미 내 살과 엉겨 붙어 있었고 잡아당겨도 떨어지지 않았거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칼날을 펴서 촉수가 박힌 내 허벅지 살점을 내가 직접 도려냈어. 촉수랑 엉겨붙은 그 부분을 통째로 잘라내야 했어. 마취도 없이 생사를 톱니 칼로 썰어내는 그 고통은 진짜 말로 설명이 안 돼. 눈앞이 하얘지고 기절할 것 같았지만 여기서 기절하면 저 배관 속 고기 반죽이 될 거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그어댔어. 서걱 툭. 촉수가 잘려나가면서 벽이 괴성 같은 바람 소리를 냈어. 끼에액. 피범벅이 된 채로 바닥을 기어서 비상계단 문을 열었어. 다행히 계단은 콘크리트였어. 지하 4층까지 어떻게 올라갔는지 기억도 안 나. 내 발로 기어서 피를 흘리며 계단을 올랐어. 뒤에서는 그 관리인 놈의 발소리가 쿵 하고 따라오고 있었지. 지하 4층 주차장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마침 야근하고 들어오던 입주민 차가 보였어. 나는 차 앞으로 뛰어들었고 운전자가 기겁해서 내렸어. 나는 그 사람 바짓가랑이를 잡고 살려달라고 비명만 지르다가 그대로 정신을 잃었지. 눈을 떠보니 병원 중환자실이었어. 의사가 그러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사고냐고. 상처 부위가 마치 강산성 용액에 녹은 것처럼 괴사했고 잘려나간 단면이 짐승에게 뜯긴 것보다 더 끔찍하다고. 나는 허벅지 근육의 40%를 잃었어. 피부 이식 수술만 5번을 했는데도 지금 내 왼쪽 다리는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져서 걸을 때마다 뼈가 시려. 퇴원하고 경찰에 신고도 해봤어. 근데 경찰들이 그 아파트 지하를 확인하러 갔을 땐 지하 5층 버튼도 그 복도도 온데간데 없었어. 설계도면상 지하 5층은 원래 집안 보강용
콘크리트로 채워진 공간이라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더라. 엘리베이터 CCTV, 당연히 그 시간대만 싹 지워져 있었지. 아파트 측에서는 내가 근무 중에 몽유병 증세로 자해 소동을 벌였다고 몰아갔고 합의금 조금 쥐어주고 쫓아냈어. 나는 바로 일을 그만두고 그 동네 근처엔 얼씬도 안 해. 근데 가끔 밤에 악몽을 꿔. 내가 도망칠 때 그 투명한 배관 안에서 나를 쳐다보던 눈빛들. 그 중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거든. 일주일 전에 실종됐다던 바로 위층에 살던 신혼부부였어. 분명히 신혼여행 갔다고 들었는데 그들은 그 지하 기계실 배관 속에 있었던 거야. 너네도 조심해. 새로 지은 아파트라고, 비싼 아파트라고 다 안전한 건 아니야. 혹시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벽 너머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아니라 꿀꺽, 꿀꺽하고 무언가 걸쭉한 걸 삼키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리고 벽에 귀를 댔는데 두근, 두근 하는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린다면 당장 짐 싸서 나와. 그 집은 지금 배가 고픈 상태니까 너를 소화시키려고 준비 중일지도 몰라. 그 벽지 뒤에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너를 씹어먹으려는 붉은 근육이 꿈틀대고 있을 테니까.